대한민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수출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반도체를 떠올리는 분들도, 자동차를 생각하는 분들도, 아니면 K방산 무기들을 언급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파리의 명품 거리를 점령한 한국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쇳덩이도 아니고 전자제품도 아닙니다. 바로 스펀지입니다. 구멍 숭숭 뚫린 그 스펀지가 맞습니다. 고작 스펀지 쪼가리 하나 때문에 루이비통과 디올을 거느린 세계 최고의 명품 재고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임원진이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 귀족들이 한국을 찾아온 이유는 스펀지 때문이었는데 도대체 한국산 스펀지의 무엇이 어떻게 달랐던 걸까요? 명품 로고 뒤에 숨겨진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반전, 그 시작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2000년대 중반 당시 여성들에게 아침 화장이란 우아한 변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 같은 노동이었습니다. 특히 피부톤을 보정하는 파운데이션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죠. 당시 파운데이션은 딱 두 가지 형태뿐이었습니다. 병에 찰랑찰랑 담긴 액체거나 가루를 꾹꾹 뭉쳐놓은 고체거나 말이죠. 액체 파운데이션은 촉촉하고 피부 표현이 예쁩니다. 하지만 휴대가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병을 들고 다니자니 가방 안에서 뚜껑이라도 열리면 내용물이 주르륵 흘러나와 명품 가방을 엉망으로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손에 묻혀 바르다 보면 옷에도 덕지덕지 묻어나기 십상이었죠. 반면 고체 팩트는 들고 다니기는 편했습니다만 바르고 나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피부가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는 참사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액체처럼 촉촉하면서 고체처럼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는 없을까? 이것은 당시 뷰티업계의 해묵은 난제였습니다. 로레알,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같은 서양의 공룡 기업들도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해 끙끙대고 있었는데요. 흐르는 액체를 흐르지 않게 고체처럼 만든다는 것은 마치 물을 네모난 상자로 만들겠다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튜브 용기를 조금 개선하거나 펌프를 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던 2007년 대한민국의 한 연구원이 모든 판도를 뒤집어버립니다. 주인공은 아모레 퍼시픽의 최경호 연구원. 그는 선크림과 파운데이션을 섞어 휴대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차장에 들러 주차 확인 도장을 찍던 그는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쿵! 주차 도장을 찍는 순간 그의 뇌리에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죠. 주차 도장의 인주는 분명 그 안에 든 잉크는 액체였습니다. 그는 인주통을 이리저리 흔들어보고 뒤집어도 봤습니다. 찰랑거리는 액체 잉크가 들어있지만 통을 뒤집어도 잉크는 뚝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꾹 하고 누르면 스펀지 속에 숨어있던 잉크가 촉촉하게 배어나왔죠. 액체를 흐르지 않게 가두는 기술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 길로 문구점으로 달려가 인주, 스탬프, 스펀지란 스펀지는 종류별로 다 긁어모았고 연구실로 돌아와 파운데이션을 스펀지에 부어봤습니다. 스펀지가 액체를 머금고 있다가 누를 때만 뱉어내는 원리, 이것이 바로 전세계 뷰티 시장의 표준을 바꾼 쿠션의 시작, 담지 기술이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안다고 해서 바로 제품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국인의 지독하고 집요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문구용 스펀지에 화장품을 부었더니 화장품의 유분기 때문에 스펀지가 흐물흐물 녹아내려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소파에 쓰는 스펀지를 가져와 봤더니 이번에 너무 질겨서 내용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멍이 너무 크면 뒤집었을 때 내용물이 줄줄 새어나왔고 구멍이 너무 작으면 뻑뻑해서 퍼프에 묻어나질 않았습니다. 화장품의 점도와 스펀지의 밀도 사이 그 완벽한 황금 비율을 찾아야 했죠. 연구팀은 전 세계에 있는 스펀지 소재는 모조리 수집했습니다. 천연고무, 합성고무, 라텍스, 우레탄.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섞고 또 찍어보고 무려 3,600번. 그들이 최적의 소재를 찾기 위해 실험한 횟수입니다. 연구실 바닥에는 실패한 스펀지 조각들이 수북하게 쌓여갔고 연구원들의 손은 화장품 범벅이 되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600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발포 우레탄 폼에서 말이죠.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직경 800마이크로미터의 아주 미세한 구멍이 무려 80만 개나 뚫려있는 특수 소재였습니다. 이 촘촘한 그물망 구조가 액체 파운데이션을 꽉 붙잡고 있다가 퍼프로 톡하고 두드리는 압력이 가해질 때만 내용물을 균일하게 뱉어냈습니다. 심지어 퍼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일반 스펀지 퍼프는 내용물을 꿀꺽 삼켜버리니까 물을 튕겨내면서 내용물은 피부에 밀착시키는 습식 우레탄 퍼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낸 겁니다. 용기부터 내용물, 도구까지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창조한 혁신이었습니다. 2008년 3월 드디어 세계 최초의 쿠션 파운데이션인 아이오페 에어 쿠션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초대박이었습니다. 손에 화장품을 묻힐 필요 없이 톡톡 두드리면 10초 만에 끝난다.
이 간편함은 혁명이었습니다. 30분씩 걸리던 여성들의 아침 화장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었고 언제 어디서나 화장 수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시 후 누적 판매량 1억 개, 1초에 한 개씩 팔려나가는 기염을 토하며 소비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죠. 아요페 에어 쿠션의 초대박에 배가 아픈 건 뷰티 종주국을 자처하던 프랑스와 미국의 명품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한국의 쿠션을 보고 피식 비웃었습니다. 고작 주차장 도장밥에서 떠올린 아이디어는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이라며 애써 깎아내렸죠. 하지만 한국을 넘어 아시아 그리고 본토인 유럽 여성들까지 한국식 쿠션의 마법에 빠져들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랑콤, 입생로랄, 디올, 네로라는 명품 브랜드들이 파운데이션 매출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들은 부랴부랴 한국 제품을 베낀 짝퉁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스펀지 안에 3,600번의 실패와 한국인의 집요함이 녹아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겉모양은 한국 제품과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결정적인 기술의 디테일을 따라잡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이 내놓은 제품을 써본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퍼프를 누르면 내용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푹 하고 쏟아져 나오거나 반대로 스펀지가 너무 뻑뻑해서 아무리 두드려도 내용물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밀폐 기술이 부족해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내용물이 바짝 말라버리기 일쑤였죠. 이것은 단순한 스펀지가 아니라 유체역학을 거스르는 고도의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스펀지의 기공 크기, 파운데이션의 점도, 그리고 용기의 밀폐력, 이 3박자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3,600번의 실패 데이터를 가진 한국의 노하우를 단기간에 베끼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명품 로고만 박았지 품질은 한국 로드숍의 만원짜리 제품보다 못하다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자존심 강한 프랑스 제국은 원조인 한국에 손을 내밀기로 결정했죠. 2015년 6월 서울에서 세계 뷰티 역사에 남을 사건이 벌어집니다. 루이비통, 지방시, 펜디 등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그 중에서도 핵심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의 경영진이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기술 전수를 부탁해왔죠. 정식으로 기술 제휴를 맺고 한국의 쿠션 기술을 전수받기로 한 겁니다. 프랑스는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화장품과 향수의 종주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그들의 원료를 수입하고 그들의 브랜드를 동경해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최초로 프랑스 최고 명품 브랜드가 한국의 화장품 기술을 돈을 주고 수입해간 겁니다. 이른바 K-뷰티가 변방의 유행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로 격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백화점 1층에 가보면 랑콤, 입생로랑, 에스티로더, 맥,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너도나도 쿠션 파운데이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들의 뒷면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제조원을 확인해보면 놀랍게도 상당수 제품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혹은 한국 기업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스맥스, 한국 콜마 같은 대한민국의 ODM 기업들입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껍데기를 줄 테니 알맹이를 채워달라며 아예 한국 공장에 위탁 생산을 맡겨버린 겁니다. 한국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갈 때마다 전 세계 여성들의 파우치에 들어갈 명품 쿠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프랑스 명품이지만 그 심장은 한국의 기술로 뛰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기술 식민지 역전극이 아닐까요? 많은 남성분에게 쿠션 파운데이션은 그저 아내의 화장대 위에서 굴러다니는 흔해 빠진 플라스틱 통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통 안에는 유체역학을 거스르는 고도의 화학기술과 남들이 도장밥이라고 비웃을 때 묵묵히 3,600번의 실패를 견뎌낸 한국 연구원들의 피땀 어린 집념이 담겨 있습니다. 주차장 도장밥이라는 아주 사소하고 투박한 일상에서 힌트를 얻어 전 세계 뷰티 산업의 판도를 뒤집고 표준을 만들어낸 힘, 우리는 이것을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말할 때 반도체나 자동차, 거대한 선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저력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 전 세계 여성들의 핸드백 속까지 점령한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뷰티의 종주국은 더 이상 프랑스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쿠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룰을 정하는 퍼스트 무버입니다. 내일 아침 혹시 아내나 딸이 화장대 앞에서 쿠션을 톡톡 두드리고 있다면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안에 든 기술은 저 콧대 높은 디올이랑 입생로랑도 돈 내고 사가는 한국 기술이야 라고 말이죠. 이상 팩트로 기술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mentory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